자, 강의 계속 가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두 번째, 선행사가 사물일 때, 그죠? 선행사가 사물이면 뭘로 갑니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위치 계열로 가죠? 위치, whose, of which, 위치, 요 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I'll take the book. 나는 책을 가져갈 거예요. 그거는 책상 위에 있습니다. 역시 공통부분 찾아보세요. 공통부분이 어딥니까? 더북이랑 이시 공통부분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그것이 앞에가 선행사가 더북이라는 사물이고 뒤에가 뭐예요? 뒤에가 위치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이고 뒤에가 주어죠, 주어. 주격이니까 위치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문장이 하나로 연결됐죠, 이제. 그래서 어떤 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죠. 관계대명사는 나는 그 책을 가져갈 겁니다. 책상 위에 있는 어떤 책이냐? 책상 위에 있는 후치 수식해주고 있죠.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 절인 겁니다. 자, 대수로 바꿔 쓸 수 있고 생략 가능한 겁니까? 생략은 안 돼요.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은 안 되는데 자, 조심할 게 하나 있죠.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 관계대명사 자체는 생략이 안 되는데 이것처럼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그죠? 주격 관계대명사와 그 다음에 어떻게? 비동사가 이렇게 생략이 될 때가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어느 경우에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어요? 이거 빼보면 말되는 경우. 빼보면 말되는 경우가 뭐예요? 이거 없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지우지? 여기 아예 없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뭘로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뭐가 돼요? 그죠? 나는 책상 위에 있는 책 그냥 바로 되잖아요. 그죠? 그지? 이게 전면구가 있을 때 책상에 있는 그 책을 가져갈 것이다. 말이 되잖아. 그지? 이것처럼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냐면 여기를 뭐라고 그래 이거를 전면구라고 그러죠? 왜 전면구라고 그래요? 이게 전치사하고 이게 명사니까 온더데스크가 전치사 명사로 이루어진 거.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뒤에 이렇게 분사가 나와 있는 경우 이해되겠죠? 나는 그 책을 가져갈 것이다. 뭐 이렇게 돼서 여기서 뭘로 할까? 이런 것을 갖다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 알겠죠?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설명하고 있나 봐요. 그 진실을 설명하는 그 책. 그러면은 설명하다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뭐라해서 그 진실을 설명하고 있는 explaining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것? 그러한 진실, the truth. 아마 책이 그 진실을 설명한다는 거 보니까 그러한 진실이 적혀 있나 보죠. 그러한, 그죠? 그러한 책, 그 책을 가져갈 것이다. 여기다가 뭐가 나왔을 때? 과거 분사 같은 거 나왔을 때. 그죠? 나는 그 책을 가져갈 겁니다. 그죠? 어떤 책이에요? written. 써 있는 책입니다. 그죠? 어떤 걸로 써 있어요? In English. 영어로 써 있는 그 책을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되죠? 영어로 써 있는 그 책. 아시겠죠? 이럴 때 여기까지가 이런 것처럼 과거 분사가 나왔을 때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 책들은 그의 것입니다. 그죠? 그 책들은 그의 것입니다. 그것들은 책상 위에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공통부분 찾아라. 공통부분이 뭐랑 공통부분이에요? 더북이랑 데이랑 공통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얘가 뭡니까? 얘가 여기 주격이니까 역시 여기 뒤에 바로 붙은 거죠. 그 책은 그 책들 어떤 책들이냐? 이것처럼 관계대명사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 주어랑 동사 위치를 좀 멀게 만들죠. 그래서 뭔가 여기까지가 다 주어 파트인데 그죠? 그 중에 왜 이렇게 주어가 길어졌다? 뒤에 관계대명사절로서 뒤에 형용사 같은 게 붙은 거죠. 그래서 길어진 겁니다. 책상 위에 있는 그죠? 그 책들을 가져갈 것이다. 대수로 바꿔 쓸 수 있고 그죠? 역시 대 자체 요 주격관계 대명사 자체는 생략이 안 되지만 주격관계 대명사와 비동사 생략 가능하다. 같은 용법이죠. 위치만 어떻게 이렇게 뒤에 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명사 바로 다음에 붙다 보니까 그죠? 문장 중간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죠? 특히 문장 중간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의 독해를 좀 까다롭게 만드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죠. 자, 조금만 더 보면 이것은 사전입니다. 나는 그것을 어제 샀습니다. 공통부분 찾아봅시다. 공통부분이 어디예요? The dictionary랑 it이랑 공통부분이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얘가 격이 뭡니까? 조금 너무나 둔탁하다. 이거 좀 얇게 해서 보자. 얘 격이 뭡니까? 얘 격이 목적격이죠. I voted. 나는 그걸 샀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거 뭘로 바뀌어요? 위치로 바뀌어가지고 여기 위치로 바뀌어서 앞으로 나가면서 두 문장이 연결되는 거죠. 자,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항상 여기 뭐가 빠졌네, 목적어 없네,
빈 공간이 존재하네 빠져나갔으니까 요게 빠져나갔으니까 이해되겠죠? 그런 걸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The dictionary 여기다 넣어라. The dictionary 넣으면 선행사라서 얘랑 같고 계속 얘기하지만 얘랑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거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the dictionary 여기다 넣으면 I bought the dictionary 들어갈 때가 있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포인트 3라고 하는 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 또 여기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연습 한번 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저 아까 전에 선행사가 사람이었 거고 이건 선행사가 사물인 거 한번 봅시다. 이것은 속담입니다. 올드 세잉 하면 속담이란 뜻이고요. 내 아버지는 리포트 하면 언급하다, 가리키다, 지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자주 언급하곤 했습니다. 리포트가 뭐다? 언급하다, 지칭하다, 가리키다. 알겠죠? 언급하다, 지칭하다, 가리키다. 그 다음에 한 뜻이 더 하나 더 있어요. 참고하다, 참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언급하다인지 참조하다인지는 맥락을 보면 되겠죠. 내 아버지는 그것을 자주 지칭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전치사 루겟이나 디펜도나 웨이트포처럼 전치사가 나왔다는 건 목적어에 요거를 이 동사가 요 동사 자체가 무슨 동사? 자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목적을 못 취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로 목적을 못 취하니까 자동사는 목적어를 바로 취할 수 있는 동사가 아닙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럴 때 전치사가 내가 도와줄게 목적어를 취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가 붙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하나의 동사로 보고 그죠? 얘를 이렇게 목적어로 보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전치사를 필요로 한다? 어떤 동사는 타동사가 아니어서 그죠? 타동사가 아니어서 전치사를 필요로 한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전치사 어떤 거는 왜 루겟, 디펜드 온이냐, 웨이트 포냐 왜 목적을 바로 취할 수가 없어서 자동사기 때문에. 어쨌든 리퍼는 자동사라는 얘기예요. 리퍼2에서 무엇을 가리키다, 언급하다, 지칭하다. 자주 언급하곤 했습니다. 다시 관계대명사로 돌아가서 공통부분 찾아보겠습니다. 공통부분이 얘랑 공통부분인 거 보이죠? 그리고 얘가 뭡니까? 앞에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얘가 그렇죠.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거 하나의 동사로 보고 동사의 목적어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럼 전사의 목적어니까 뭘로 바뀌어요? 위치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겠죠? 위치로 바뀌고 여기는 to가 그대로 있어야겠죠. 그럼 이게 관계대명사라는 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뭐가 하나 빠졌다는 거 보여주라고 그랬죠. 뭐가 하나 빈칸이 있다. 여기 목적어가 없잖아요. 리퍼트에. 아시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나간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목적격이니까 위치도 되고 대도 되고 모두 가능해요. 그렇죠? 여기에 생략도 되는 겁니다. 여기 생략도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이 전치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너 왜 혼자 놔두고 혼자 나가니 전명부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전치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네, 나갈 수 있다. 이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는 어떻게 된다? 원형만 된다. 전치사가 앞에 나오면 to that은 된다? 안 된다. to 다음에 생략이 된다? to 다음에 생략이 안 된다. 잊으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생략도 안 되고 전치사 to 다음에 to는 원형만 된다. 원래 위치. 원래 to whom. 알겠죠? 원래 관계대명사만 된다. 따라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을 때 맞는지 틀리는지 보려면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렇게 봐도 되는데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다 넣어라. 올드 세잉을. 그래서 to가 필요한지를 봐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뒤에 올드 세잉을 뒤에다 넣어주면 여기다가 my father often refer the old saying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걸 언급하곤 했습니다. 리퍼가 자동사기 때문에 뭘 필요한다? to를 필요로 한다는 거를 모르면 리퍼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to를 필요로 한다는 걸 모르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to를 필요로 하는 걸 모르면 이걸 풀 수가 없죠. 이게 수능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to 위치가 맞냐? 수능에 나왔던 거예요. to가 필요한 거죠. refer to 왜? 바로 목적을 못 취하니까. 그래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전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관용적으로 암기하거든요. wait for, depend on, look at, look for 뭐 이런 것처럼 거기에 관용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refer to처럼. refer to도 거의 관용적이죠. 나중에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지금 관계대명사니까 우리 문형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사, 타동사의 구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문형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애초에 전치사의 목적어였다. 걔가 혼자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럼 전치사 뒤에 빈 공간이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데 전치사가 같이 나간 거다. 됐죠?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아까 전에 얘는 그죠? 여기는
표에서 후주 하나만 있었는데 앞에가 사람일 때는 여기는 뭐가 존재합니까? 여기는 후주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죠? 후주와 훔이 두 개나 되죠. 이 차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선생님들도 잘 모르더라.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표지는 우리가 사물일 때 책이니까 그것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것의 표지는 검은색입니다. 커버는요. 요거 요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세운거 같은 경우. 이츠 이건 안 되죠. 이건 EDG의 줄임말이고 요게 I, my, me 할 때 my 소유격 이세 그죠? 소유격이죠. 그것의 커버는 검은색이다. 그러면 앞에가 여기도 공통부분 찾아보자. 공통부분이 얘랑 공통부분이지. 그리고 선행사가 저기 사물이고 뒤에가 뭐야? 소유격이잖아. 그것에 으니까. 요게 뭘로 바뀌어요? 그죠? 후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후주는 똑같아요. 앞에 위치나 주격이나 목적격처럼 나는 책이 한 권 있다. 그것의 표지가 검은색인. 얘는 못 바꿔 쓰죠. 대수를 못 바꿔 쓰고 생략돼요. 생략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도 안 되고 관계대명사 대수를 못 바꿔 쓰잖아요. 주격이나 목적격만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얘는 사물이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it's cover 안 하고 the cover 이거는 더 묵을 얘기하는 거죠. 그 책의 표지는 이렇게 원래 사물의 소유격은 of를 쓰잖아요. 그 책상의 다리 하면은 어떻게 돼요? the desks leg 이렇게 안 하죠. 잘 그 책상의 다리들 물론 현실에서 쓰긴 써요. 사람처럼. 근데 원래는 뭐라고 그래요? the legs 이렇게 되죠. of the desk 소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무생물일 때는 소유격 of를 써서 뭐뭐의 다리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얘도 되긴 되는데 원칙적으로 사물의 소유격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of를 사용해서 it가 아니라 그것의 표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것의 표지는 그럼 공통부분 찾아봐요. 이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통부분 찾으면 어북과 어디가 차이가 있어요? 이사고 여기 차이 이게 공통부분이죠. 이게 더북이니까 그것의 표지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물이고 이해되겠어요? 뒤에가 전치사의 목적격이죠. 아까 전부터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위치가 이렇게 되겠죠. 그것의 그죠? 그것의 사물 이렇게 되니까 그죠? 형태가 그렇잖아. 그러면 요걸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 그것의 표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브 위치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브 위치. 그것의 표지가 검은색인. 됐죠? 그죠? 그것의 표지가 여기 이시였으니까. 오브 대선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예. 얘는 뭐야? 전치사가 앞에 있으면 못 바꿔 쓴다고 그랬잖아. 안 돼요. 생략도 안 돼요. 이렇게 이것만 되잖아. 이해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브 위치가 뭐뭐의 이게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것에 이런 의미잖아. 그러니까 보통 뭐뭐의는 문장 앞에 오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니까 오브 위치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오브 위치가 쓰다 보니까 문장 앞으로 온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도 되고 오브 위치는 얘도 돼요. 오브 위치가 앞뒤로 왔다 갔다 어려요. 그래서 이게 뭐뭐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의 표지가 검은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브 위치는 후주는 예쁜이 안 돼요. 커버 후주 이거 안 돼. 원래 이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얘랑 차이는 얘는 얘만 되고 얘는 이렇게 두 개가 되고 앞뒤로 더 커버 오브 위치도 되고 오브 위치 더 커버도 되고 둘 다 된다. 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뭐가 없어요? 더가 없어요. 커버 앞에. 여기는 둘 다 뒤에 쓰든 오브 위치를 뒤에 쓰든 앞에 쓰든 더가 나와요. 요 차이가 있어요. 누가 물어봤어. 선생님, 오브 위치랑 후주랑 같은데 왜 여기는 더가 있고 여기는 더가 없나요? 왜 그래? 애초에 이걸 이츠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한정될 때는 그냥 레그스를 두 개 안 구고 더를 붙이거든요. 이렇게 더를 붙이거든요. 알겠죠? 여기서는 애초에 더가 없고 소유격과 더는 같이 못 나와요. 이치 더 커버, 마이 더나 어나 마이 소유격은 같이 못 쓰잖아요. 정관사랑 관사랑 이치 더 커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것의 표지하고 한정되면 명사 앞에 더를 써주거든요. 전체 다른 표지가 아니라 한정의 더라고 그래서
딱 그 책의 표지 이렇게 돼서 여기는 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 꺾갈린 사람들이 있는데 강의를 반복해서 보면서 차분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더냐 요거 가지고 문제를 잘 내진 않아요. 예. 후주일 때는 더를 안 쓰고 얘는 더 쓰고 원리를 아니야 잘 내진 않는데 저온 건 안 나올 거예요. 딴 학교는 안 나오는데 세운 건 좀 조심해야 돼요. 세운 거는 선생님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좀 깐깐하게 문법을 낼 때가 있어요. 과거 문법을. 젊은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를 잘 안 내거든.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 풍동도 잘 안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내는 걸 못 봤어요. 언급도 수업 시간에 잘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알겠죠? 자 일단 요거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포입니다. 관계대명사의 포인트 포. 얘는 계속적 용법입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이것까지 오늘 보고 관계부사 얘기도 이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건 목요일이나 그때 합시다. 오늘은 다음번 동영상 세 번째 걸로 하고 요거 포인트 4 하고 주의할 점 관계대명사에서 그것만 하고 일단 두 번째 동영상 마무리할까 해요. 한번 보세요. 계속적 용법은 뭐냐면 아까 전까지 배운 게 요걸 제한적 용법, 한정적 용법이라고 그래요. 조금 전까지 배운 거예요. 여기 마침표가 나온 거야. 센텐스 이렇게 찍어준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 소년을 알고 있다. 그는 그 창문을 깼다. 이렇게. 그죠? 그랬을 때 공통 부분 찾아라 해서 이게 사람 앞에가 공통 부분이 뭐예요? 똑같이 하면 여기가 사람, 그죠?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게 뭘로 후로 바뀐 거죠. 이게 바뀌는 거 이게 제한적 용법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이게 and로 연결될 수 있잖아. 이게 이렇게 마침표가 찍혔던 두 개의 다른 문법이 아니라 다른 문장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그 소년을 안다. 그리고 그는 창문을 깼다. 이렇게 됐을 때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요걸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요걸. 그리고 그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게 아니라 나는 그 소년을 안다. 컴하고 후가 나오면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내리 해석해 주는 거야. 그걸 계속적 용법이라고. 계속 해석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는 그 창문을 깼습니다. 이렇게. 이게 왜 이 계속적 용법과 제한적 용법의 차이는 여러 개가 있어요. 있기는.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것에 관해서는 만약 필요하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아주 간단한 차이만 얘기하면 이게 아주 간단한 차이가 이거예요. 자, 이거 하면 간단한 차이가 모두 문법 책에 나오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제한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의 차이는 뭐냐면 이 제한적 용법은 그는 해석이 어떻게 돼? 이게 어떤이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건 지웁시다. 차이가 어떤이라고 해석한다면 어떻게 돼? 그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냐? 의사인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의사인 3명의 아들, 의사가 된 3명의 아들. 그러면 의사인 3명의 아들이면 아들이 5명인데 의사인 3명의 아들. 그 중에 의사가 3명인 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머지 1명은 교사나 그죠? 정치인일 수 있잖아. 무직일 수도 있고. 의사인 3명의 아들. 아들 몇 명인지 모르죠. 아들이 3 이상이란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내리 해석해서 and they 이렇게 해석해야 되니까 얘가 얘를 받는 거잖아. 선행사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그는 아이가 어떻게 됐다? 아들이 3명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그러면 세 명인 거지. 셋 있는데 아들이 그리고 그들은 의사다 이렇게 된 거죠. 3명의 아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더 깊은 차이도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학교에서 설명해 준다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얘기하는데 요 얘기 말고 따로 추가로 해준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바로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이 그러면 추가로 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학교에서 깊이 들어갈 때는 거기까지 봐야죠. 그죠? 이제 그건 보통 대학교 교양영어 수준에서 보통 다루는 거고 자 일단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차이는 알겠죠? 여기는 한정적 용법. 아까 전에 그죠? 제한적 용법이랑 한정적 용법은 같은 거예요. 그래도 위에 제한적 용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왜 제한한다는 거예요? 명사를 뒤에서 꾸며줘서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 이런 소녀. 소녀 중에 네가 만난 소녀로 제한이 되잖아. 한정이 되잖아. 이해되겠죠? 그리고 얘는 그 소녀 컴하고 그리고 그녀는 내리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녀는 했더니 이게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이거 대신에
그녀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녀를 너는 어제 만났는데, 그죠? 여기 이 자리 얘가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요렇게 여기 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너는 어제 그녀를 만났는데 네 여동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안 된 저기 계속적용법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틀린 얘기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되고 얘도 됩니다. 소유격도 돼요. 계속적용법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제한적 용법, 모든 한정적 용법이 다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럼 안 되는 건 내가 정리해 줄 거예요. 좀 이따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얼마든지 돼요. 이게 바로 그 소녀입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소녀. 여기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헐가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얘가 훔으로 바뀌어서 앞으로 나가서 뒤에 있을 수도 있는데 포가 같이 나갔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얘 똑같은 거예요. 얘도. 여기다 이걸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and, 포. 이건 전사니까 목적격분이 모노죠. 전사는 목적을 취하니까 포 쉬는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리고 그들을 얘네가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자체가 뒤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들은 그녀를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후주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죠? 이게 바로 소년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선생님인.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and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소년인데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선생님입니다. 요런 차이가 있다. 그죠? 요 뉘앙스 잡보고 선생님이 편의상 계속적 용법 할 땐 그냥 다 and로 하거든요. 그래 아무 해석에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원칙적으로는 요 중에 좀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접속사를 좀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계속적 용법에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and 위에 다른 접속사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접속사는 이 관계대명사는 커마하고 나오는 거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란 건 앞에 커마가 있다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된다? 접속사 플러스 바로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거 명심하자. 자, 한번 봅시다. 그는 어떻게 했다? 그는 책을 한 권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그죠? 나에게 매우 많이 흥미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이죠. 그는 나에게 책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에게 책을 빌려줬는데 그리고 나는 그것을 그리고라고 해도 되죠. 그런데 벗을 쓰면 더 자연스럽죠.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즉 and로 해도 다 뜻은 되는데 이게 조금 그 문맥에 따라서 거기에 많은 접속사를 넣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그를 신뢰한다. 그리고 그는 매우 정직하다. 그리고로 해도 되죠. 그죠? 근데 포를 넣으면 왜냐하면 그가 매우 정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로서 포는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 남자 비록 어떻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데 정직하다. 그리고라고 해도 되죠. 근데 여기다가 양보를 넣어주면 그죠? 그 남자 비록 그가 어떻지만 가난하지만 정직하다. 뭐뭐라도 그죠? 뭐 양보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and 써도 되고 그에 맞는 접속사 써주면 조금 더 멋있는 영어다. 되셨죠? 자, 주의가 있어요. 관계대명사에서 그죠? 계속적 용법에서 주의는 첫 번째 주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의는 이거예요. 이거. 관계대명사 대신 계속적 용법에 쓸 수 없다. 이게 계속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두 명의 아들이 있다. 주격관계대명사 의사가 된 두 명의 아들. 이거는 후나 되나 주격관계대명사나 얘도 되잖아요. 그죠? 그는 두 명의 아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의사가 되었다. 아들이 두 명 있는 거죠? 이거는 되는데 주격관계대명사니까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적 용법엔 대수를 바꿔 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중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있죠? 명사절인 거 얘도 계속적 용법엔 쓸 수 없습니다. 나중에 관계부사 why나 how는 계속적 용법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계부사는 네 가지가 있죠? 앞에 선행사가 장소일 때는 where, 시간을 나타낼 때는 when, 앞에 선행사가 그죠? the reason이라는 그죠? 이유를 나타낼 때는 why, the way라는 방법을 나타내는 how인데 얘네들은 계속적 용법에 사용 불가능하고 얘네들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얘네들은 사용 가능하다. 계속적 용법에 얘네들은 사용이 가능하고 얘 두 놈은 안 된다. 관계대명사 that, what과 관계부사 얘네들은 계속적 용법에 사용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 또 다른 차이점이고 한정적 용법과 제한적 용법 사이에 또 하나 차이가 있어요. which
앞에 한정적 용법은 그냥 이 한정적 용법 이거 있죠? 얘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냥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한정용법 용법은 선행사 다음에 후가 나오든 위치가 나오든 얘랑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계속적 용법에서 위치는 선행사뿐만 아니라 앞문장 전체나 일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았죠? 앞문장 전체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요게 좀 달라요. 해석은 and is로 해석하면 다 되긴 돼. 그리고 그것은이라고. 근데 it이 선행사를 가리키는지 it이 앞문장 전체나 일부를 가리키는지는 문맥상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한정적 용법은 제한적 용법은 어떻게 되는 이런 거 없죠. 앞문장 전체나 일부가 그냥 앞에 선행사랑 같은 거예요. 그죠? 앞에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위치든 간에 후든 위치든 간에 그런데 커마하고 위치가 나오면 앞문장 전체나 일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잭은 그의 운전면허를 통과했습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그것은 그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시 운전면허 이게 만약에 선행사가 이건데 얘랑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것은 이거 아니죠. 운전면허가 통과한 게 아니라 앞문장 전체죠. 잭이 어떻게 했다는 사실. 잭이 그쵸? 잭이 운전면허를 통과했다는 그 사실이 그죠? 그거죠. 여기서는 위치가. 그 사실이 어떻게 됐다?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선행사랑 같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문맥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산책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됐다? 나의 이거는 경영이나 매니지먼트 하면 경영이나 관리를 의미해요. 경영 기법, 관리 기법들 중에 하나는 아니었다. 산책을 해야만 했는데 산책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워크가 아니라 여기까지. 그지? 산책, 그죠? 산책을 해야만 했다. take a walk. 그죠? 요 산책하는 것은 투까지가 아니라 그죠? 요렇게 산책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어떤 것 경영 기법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걸음이 아니라 워크가 아니라 산책하는 것은 나는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것들은 그죠? 요거는 내가 4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재미있습니다. 매우. 그죠? 뭐 내가 4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게 문맥에 따라서는 4권의 책 가지고 있는 게 흥미로울 수 있지만 문장 전체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겠어요. 그죠? 그 4권의 책은 모두 매우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행사를 받는 거지. 그치? 커마하고. 그치? 그래서 선행사나 문장 일부나 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걸 조심해라. 알겠죠? 이게 계속적 용법에서의 차이할 때 이게 수능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의고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 쓰냐면요. 이렇게 돼요. 여기 한번 보세요. 나는 I have 4 books. 여기를 보세요. 나는 4권의 책이 있습니다. 됐죠? 커마하고 and of them. 그리고 그것들 모두는 are very interesting. 재미있습니다. 이래놓고 틀린 부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석이 너무 잘 되잖아. 나는 4권의 책이 있는데 그리고 그죠? 그리고 그것들 모두는 뭘 빼먹었다. 미안. 여기 다시 쓸게. 선생님이 너무 빠르게 쓰다 보니까 and all of them 이래야 되죠? 그리고 그것들 모두는 all of them.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are 이렇게 돼야겠죠? 그것들 모두는 대단히 재밌습니다. 그럼 너무 잘 되잖아. 아이씨, 선생님이 지금 이게 all이라고 썼던 거구나. 말 다시 할게. 요거 빼먹고 썼다고 치자 이렇게. 이해됐어요? 말 다시 할게. 선생님이 지금 쓰다가 all을 and로 써버려가지고 자 다시 할게. 나는 4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들 모두는 매우 재미있습니다. 전혀 틀린 것 같지 않다는 거야. 난 4권의 책이 있는데 그것들 모두는 재미있다. 영어는 이런 문장이 없어요. 두 문장 간의 관계에서 주어 동사 스브컴 영어의 모든 문장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목적 보어가 오든지 목적어가 오든지 수식어가 오든지 이렇게 2개의 문장이 돼 있을 때 2개의 문장이 카마로 연결되려면 여기에 and나 or나 but이나 for나 so나 이런 등위 접속사가 중간에 이렇게 나와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여기 없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얘는 지금 이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지. 이렇게 써주는 방법도 있지만, 알겠죠? 얘랑 공통 부분을 찾아보니까 어디랑 어디랑 공통 부분이에요. 얘랑 공통 부분이죠. 네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것들 모두는. 그랬을 때 선행사가 사물이고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위치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원래 and가 있었다는 의미로, 그죠? and랑 댐을 합쳐줘서 이게 뭐가 돼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위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얘는 답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and를 여기다 넣어주든지 또는 all of which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are very interest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건 어렵지 않게 봐요. 나는 4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재미있습니다. 되는데 여기에 중간처럼 이렇게 all of가 들어가 버리면 떨어지면 이게 같다는 거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전치사 이 커마가 있으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되려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and all of them 이렇게.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뭐다?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커마하고 위치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안에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얘가 이걸로 바뀌어서 이렇게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all of which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all of them으로. 알겠죠? and를 안 쓰고 이렇게 해서 틀린 부분 찾아라. 틀린 부분 찾아라. 나는 4권의 책이 있다. 그것들 모든 재미있다. 여기다 앞에 and를 써주든지 아니면 얘랑 합쳐서 all of which로 써줘야 된다. 이게 진짜 많이 나와. 계속적 용법에서. 알겠죠? 요거 계속적 용법 주의점 계속적 용법의 차이. 첫 번째 차이는 이거죠.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에서 두 번째 차이. that은 쓸 수 없다. 이런 건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어떻다? 이거 which. 다른 거는 한정적 용법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받는데 후나 위치나 커마하고 위치가 나오면 계속적 용법은 앞문장 전체나 일집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죠? all of which 요거 하나 요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와의 관계에서 요 계속적 용법에서 시험 문제 말런이 나오니까 요거 하나 조심해라. 이해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죠. 나는 만났습니다. I met. 그죠? 모두 그죠? 10명의 10 boys. 10명의 소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all of them. 그들 모두는 그죠? 어땠다는 거예요? are very kind. 대단히 친절했습니다. 이럴 수 있죠. 이건 틀린 문장이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에 그렇죠. and나 or나 but이나 이런 걸 써줘야 되고 그게 싫으면 공통부분 찾아라. 10 boys랑 얘랑 공통부분이죠. 그 다음에 접속사 플러스 and로 연결돼 있으니까 얘를 뭘로 바꿔요? 그렇죠. all of whom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니까. 이걸 잊지 말라고. 이게 시험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자, 너무 중요한 포인트 배웠습니다.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도 배웠고 이번 강의가 조금 어려웠죠. 관계대명사에서. 그죠?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조금 다른 것도 배웠고 근데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얘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되고 알겠죠? 여기 왜 얘랑 이렇게 오브이치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두면 되고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와의 그죠? 전치사 플러스 이 관계대명사의 관계와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에 있어서 보다 요 형태 그죠? 수능 예제랑 모평에 많이 나오는 거 바로 나 붙어 있지 않고 이게 떨어져 있는 거 all of나 이런 걸로 알겠죠? 그거 조심해라.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관계부사 강의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사는 그냥 포인트 하나만 하면 돼요. 자 끝났다 갑시다.